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마진 확대 전초기지 될까? 테슬라가 독일 기가팩토리에 대한 의구심을 일단 날려버리는데 성공했다.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테슬라의 실적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을 초청해 현장 실사를 한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애널리스트들은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테슬라 생산 단가를 낮춰주고 이에 따라 마진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베런스에 따르면 최근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피에르 퍼라고, UBS의 패트릭 허멜 등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2명이 테슬라의 베를린 기가팩토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들 애널리스트 2명은 생산 현장에 감동을 받았다. 허멜은 분석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베를린 기가팩토리 내 성형 작업, 이른바 기가캐스팅이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극찬했다. 캐스팅은 자동차 본체를 만드는 작업이다. 자동차 업체들은 금속을 잘라내 성형한 뒤 이를 용접해 본체를 만들어낸다. 테슬라는 다르다. 기가프레스라고 부르는 거대한 압착기로 알루미늄 판을 찍어 형태를 뜬다. 용접 과정이 필요 없다. 과정이 적다는 것은 덜 복잡하다는 뜻이고 더 튼튼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허멜은 테슬라의 기가캐스팅 방식으로 후면과 차체 하부를 성형하기 위한 수많은 로봇 용접이 불필요해졌다면서 현재는 후면 차체만 기가캐스팅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조만간 하부 역시 이 방식으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기가프레스는 2020년 테슬라의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기가팩토리에 설치돼 가동되기 시작했다. 허멜은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총 마진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2분기 현재 테슬라의 총 마진율은 약 25% 수준이다. 생산 혁신과 제품 다양화가 결합돼 평균보다 더 높은 마진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허멜은 전망했다. 퍼라고 역시 허멜처럼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 현장 방문을 통해 테슬라의 생산 혁신에 감탄했다고 밝혔다. 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용 절감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퍼라고는 특히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최초 기가팩토리인 프리몬트 기가팩토리에 비해 작업장 내 물류 시스템이 더 간소화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근 테슬라 프리몬트 기가팩토리를 방문한 베렌버그의 아드리안 야노식 애널리스트는 이들과 다른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평균보다 높은 노동 비용과 낡은 생산 설비를 단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 탑승한 뒤에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15,000달러로 가격을 책정하기로 한 것이 바가지가 아니냐는 평가를 내렸다. 야노식은 이에 따라 테슬라 추천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90달러를 제시했다. 허멜과 퍼라고가 각각 367달러, 527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허멜과 퍼라고는 모두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 조지아, 전기차 실리콘밸리 되나?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개솔린 등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조지아주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학자이자 조지아 대학 교수인 제프리 도프만 교수는 25일 채널 리액션 뉴스에 현재 조지아주는 시기적절한 사업을 하고 있다. 전기차 분야의 리더가 될 것이라며 조지아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주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 EV 공장, 배터리 재활용 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조지아주는 EV 생산 및 기술 관련 분야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다. 현대는 조지아에 EV 공장을 지음으로써 8,500개, 리비아는 7,500개 일자리를 약속한 바 있으며 SK 배터리 공장은 지난 1월에 가동을 시작했고 제2공장을 짓고 있다. 도프만 교수는 최근 계약이 성사된 리비안과 현대의 EV 공장을 언급하며 여러 EV 공장이 생김으로써 기술자들이 모여들면 다른 IT 기업들도 알아서 오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리콘밸리처럼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캘리포니아가 개솔린 차 관련 법률을 발표처럼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16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라 조지아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프만 교수는 EV 업계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주 전반적인 경제의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며 교육업계, 주택시장, 주차업계 등을 언급했다.
오래됐다고 버리면 안 되겠네. 애플 컴퓨터 9억에 팔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첫 작품인 애플 컴퓨터 시제품이 경매에서 한화 약 9억 원에 팔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미국 보스턴 소재 경매업체 RR 옥션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출신의 한 낙찰자가 1970년대 중반 생산된 애플 시제품 한 대를 67만 7,196달러에 구매했다. 이 시제품은 당시 잡스가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 가게 바이트숍 주인 폴 테럴에게 애플 작동을 시연할 때 사용됐다. 잡스와 워즈니악은 원래 애플을 40달러짜리 다이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테럴의 설득으로 이를 사전 조립된 개인용 컴퓨터로 제작해 한 대에 666.66달러에 판매하게 됐다. AP통신은 수년간 애플 창고에 보관됐던 이 시제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품 인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제품은 테럴이 1976년 찍었던 사진 속 모델과 일치한다. 애플 전문가인 코리 코어는 13쪽짜리 보고서로 이 제품을 공증했다. 보비 리빙스턴 RR 옥션 부사장은 이 시제품 없이는 애플도 없다며 이는 스티브 잡스와 애플 수집품 가운데 성배와도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애플 컴퓨터 한 대도 미국 캘리포니아서 진행된 경매에서 약 40만 달러에 낙찰된 바 있다. 미국 증시의 중국 기업 퇴출 위기 곧 일단락, 홍콩에서 출장 감사 협의. 올해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의 집단 상장 폐지를 초래했던 미국과 중국의 회계 감사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예정이다. 미국의 회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던 중국은 한 발 물러서서 미국 관계자가 홍콩까지 오면 거기서 자료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및 이들의 회계감사법인들에게 상장 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와 기타 자료들을 본토에서 홍콩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락할 계획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자료들이 홍콩에 도착한 이후 미국의 회계감독기구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소속 감사관들이 홍콩에서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일부 기업들에게 해당 계획을 알렸으며 이르면 다음 달에 미국의 감사관들이 홍콩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증감인은 해당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고 미국의 회계감독기구 역시 답변을 거부했다.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완전히 합의된 것이 아니라며 미국 쪽에서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나 최종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 증시에는 ADR 형태로 약 300개의 중국 기업 주식이 상장돼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기밀 유지를 이유로 미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를 직접 감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과거 중국 기업 유치를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 기업의 예외를 인정했으나 최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미 의회는 중국 기업들의 분식회계 여파가 미 증시까지 흔들자 2020년 말 미 회계 기준에 3년 연속 미달한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외국회사 문책법을 도입했다.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 등 약 160개 중국 기업들이 이미 지난해 발효된 외국회사 문책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들을 포함해 약 200개 중국 기업들이 2024년 초부터 미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 증시에 상장됐던 시노펙, 페트로차이나, 찰코, 중국생명보험, 시노펙의 자회사, 상하이석유화학을 포함한 5개 중국 국영기업들은 이달 자진해서 상장 폐지 신청을 했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은 미 증시 퇴출 상황을 대비해 홍콩의 이중 상장을 검토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정보보안 규정 및 개인정보 규정만 지킨다면 미 증시에 남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홍콩에서 검사한다면 미 감사관들이 제한 없이 중국 기업의 회계 자료를 살펴보도록 허용할 생각이다. 에리카 윌리엄스 위원장은 이달 초 인터뷰에서 홍콩에 갈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팀은 합의만 이뤄진다면 짐도 다 쌌고 갈 준비가 됐다면서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오펑
테슬라 모델 Y에 대적할 전기차 내년 출시. 중국 전기차 기업 샤오펑이 내년에 출시될 신차 2종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샤오펑의 새로운 전기차는 테슬라와의 중형 SUV와 경쟁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진 모델과 대형 고급 전기차 모델로 밝혀졌다. 샤오펑은 차량의 이름이나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브라이언 구 샤오펑 총재는 2023년 공개될 샤오펑의 두 가지 새로운 모델이 하나는 B클래스 차량이고 다른 하나는 C클래스 차량이라고 말했다. 구 총재의 말에 따르면 B클래스와 C클래스 등급은 차량의 크기를 나타낸다. 문맥상 샤오펑의 기존 모델인 P7 세단은 B급, G9 SUV는 C급으로 취급된다. 구 총재는 B클래스 차량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 샤오펑의 모델인 P7 세단보다 더 큰 시장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차가 테슬라의 모델 Y 중형 세단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테슬라의 모델 Y 세단은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전기차 중 하나다. C클래스 차량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구 총재는 프리미엄과 대형 차량 시장을 노리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감안할 때 판매 수량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이전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목표로 하는 차량이라고 말했다. 샤오펑은 니오, 리오토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3대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3일 실적 발표에서 2분기에 27억 위안 적자를 낸 것으로 밝혀져 월가에서 혹평을 받았다. 샤오펑의 주가는 다음 날인 24일 12% 하락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니오와 워런 버핏이 지원하는 BYD,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인 테슬라가 앞서가면서 샤오펑은 전기차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